노화를 내가 나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좀 늦추려면 어떤 식사 방법들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이제 노화를 늦춘다.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게 이게 노화의 통제권이 좀 나한테 있구나. 똑같이 이렇게 나이가 70이라도 자기 라이프 스타일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70대도 50대 같은 활력과 정정하게 이렇게 다니시는데, 같은 70대라도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신 분들 보면 이제 뭐 정말 지팡이 짚고 오신다든가 아프시다든가.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노화가 생활 관리하고 되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식사예요. 왜냐면 이제는 푸드 이스 메디슨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저도 의과대학 생활에서는 음식이 소화되고 안에 영양소로 작용한다까지만 알았는데, 이제는 음식의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하지 않게 스위치를 작동하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구성 원소도 되지만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또 이 안에 있는 음식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 많이 들어보셨죠? 뭐 유산균 이렇게 하는데 장내 미생물의 구성도 바뀌게 돼서 이 음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노화 식사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항노화에 관련된 식사법은 사실 소식이에요. 소식. 네, 소식. 근데 이제 소식이라는 게 뭐 무조건 어느 정도 먹냐, 자기 먹는 거에 30%만 줄여도 건강 장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부르기 전에 끊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일상적인 드시는 거에 내가 먹던 거에 3분의 1씩 덜어내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그 하루에 써야 되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것보다 식사량을 줄여버리면 내려가서 네. 더 기운이 없다든지 네.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식사의 구성이죠. 양은 30% 줄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이렇게 3대 영양소 배웠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상적인 거는 우리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들한테 영양 섭취를 권고하는 거는 탄수화물 55에서 65%, 뭐 단백질이 한 7에서 20%, 또 지방이 의외로 15에서 30%예요. 근데 나이 드시면, 저도 사실 50대지만 네.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그냥 밥심으로 산다고 거의 탄수화물이 막 7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양은 줄이되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한 55에서 60 정도 하고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양은 줄였지만 근육량도 증가하고 호르몬도 잘 만들어주고 면역도 좋아지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칼로리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구성을 단백질 더 잘 챙겨 드시고 탄수화물 조금 더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어머님 보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은 식탁이 풀밭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신데 나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단백질 구성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식습관 자체가 그러신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라라고 하셔서 그 매일매일 단백질도 드시지만 그 가루로 된 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남자들이 먹는 보충제. 그런 것도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만 있어도 거기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네, 의외로 콩, 케일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항노화 식사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식사의 한 70% 정도만 먹고 그 안에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절반은 채소로. 식이섬유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반은 채소로 먹으면 이 채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장내 유익균들을 늘리기 때문에 이 유익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면역도 올려주고, 우리가 면역이 또 장에서 70% 면역세포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어떤 항노화의 여러 성분들을 또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럼 나이 들어서 고기는 정말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씹는 능력 떨어지는데 단백질 파우더나 쉐이크는 괜찮냐? 나쁘지 않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단백질 쉐이크에서도요, BCAA 이렇게 브랜치 체인 아미노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많이 드시면 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 위험성이나 사망률도 높인다고 돼 있어요. BCAA. 그게 이제 성분표를 봐야 되는데 주로 이제 요거는 요렇게 우리 선생님 같이 남자분들이 막 근육 만들려고. 그래서 이 BCAA가 주로 이제 동물성의 우유 뭐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BCAA하고 나머지 넌 BCAA하고 어떤 그 아미노산 비율이 또 중요해서 단백질 쉐이크를 잠깐 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장복한다 이런 거는 아마 좀 조금 더 전문가하고 상의한다든가 이게 괜찮은지, 또 이런 성분에 대해서 요즘 유튜브가 많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채소가 제가 예전에 이제 저도 채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식사할 때 막 채소 나면 제가 그냥 막 채소 씹어 먹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부장님께서
생채소를 그렇게 먹으면 장에 안 좋다. 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익혀 먹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부장님은 장이 많이 새는 세는장증후군이 있거나 그렇게 장이 안 좋으시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세는장증후군 있는 분들은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아무래도 많이 있으니까 배가 가스 차고 복부 팽만감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짝 데쳐 드시면 좋고요. 우리 선생님같이 건강하신 분들은 생채소 많이 드셔도 나는 배가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해독 작용을 하고 몸에 있는 독소를 또 밖으로 대변으로 빨리빨리 배출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식사법을 좀 정리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식이다. 네. 소식을 하되 다만 그 구성 성분을 좀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좀 건강하게 늘리시면 이게 노화를 실제로 좀 많이 예방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 자체가 그냥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당이 과다하게 되면 단백질하고 붙어서 당독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노화하면은 시간에 따른 노화도 있지만 당독소가 또 노화를 갖다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탄수화물이라고 했지만 사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정제당, 설탕, 액상과당 뭐 이런 것들 단 것 좀 줄이시고 뭐 백미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 뭐 밀가루 좀 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식이섬유는 내 식단의 절반 정도를 드시고 단백질이라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손바닥만한 부위에 살코기나 생선이나 뭐 계란이면은 한 2개, 두부 이래서 매 끼니마다 요 안에 손바닥만한 단백질을 드시다 보면 이게 한 20g인데 끼니마다 하면은 3끼니까 60g이거든요. 60kg 기준으로 하루에 한 60g 정도 드시면 우리 평균 수명이 이제는 거의 83세, 뭐 여자는 사실 86세로 보고 있는데 갈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걸 이런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법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 원장님이 처음 뵀는데 원장님 첫째 아이가 2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청 놀랐는데 지금 올해 나이가 네. 연세가 50 네, 69년생, 54세죠. 네, 87학번인데. 87학번. 87학번. 제가 86년도에 다행히 태어났는데 그래. 네. 이게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친구들도 유독 어릴 때부터 저 친구 너무 늙어 보여.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 들어도 안 늙으시는 분들이 이건 그냥 뭐 타고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원장님도 어릴 때부터 유독 동안이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면 네. 사실 저는 지금이 54세 동안 소리를 50대부터 좀 들은 것 같고 40대에는 제가 일하면서 좀 번아웃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라는 게 몰랐다가 불면증이 시작이 되고 그 불면증은 6개월 동안 거의 막 새벽 밤 12시에 누웠는데 3, 4시까지 잘 못 자고 또 1시간,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사람들이 제가 40대지만 지쳐 보인다. 저 거기는 피곤해 보인다. 늘 이런 소리만 듣다가 그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오히려 40대 후반서부터 50 넘어서는 동안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타고난 동안도 있겠지만 그런 유전자보다는 내 라이프스타일 관리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외모도 그렇죠. 활력도 생기고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활력도 저희가 이제 요 인터뷰에 앞서서 이제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법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신 작가님이랑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활력이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너무 체감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뭐 이야기하지만 그냥 생활 습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생활 습관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그냥 내가 먹고 자고 좀 화장실 가고 일상적인 움직임 생활 점검을 하는 건데요. 먹는 얘기는 아까 해드렸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잠이에요. 네, 저도 겪었지만 이렇게 불면증을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다음날 더 허기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안 먹을 거죠. 허기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똑같이 먹어도 먹는 양을 더 많이 먹게 되고 단 걸 먹게 되니까 잠을 못 자면 오히려 더 비만이 악화되거나 살이 안 빠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리고 또 수면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면 자는 동안이 나는 자지만 뇌에서는 안에 모든 재생이 되고 세포가 안에서 다시 이렇게 좀 기능을 갖다가 리셋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뇌에 있는 또 우리가 안 좋은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다 보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잠쯤이야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잖아 하지만 잘못하면 이 건강에 있어 잠이라는 게요 우리가 제일 좀 과소평가하는 건강 지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6, 7시간은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보면 잠을 왜 잘 자야 되느냐 두꺼운 책을 하나 샀었는데
못 늙었습니다. 당연히 못 늙었는데 불면증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불면증은 없는데 아니 근데 자다가 요새는 깨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쭉 잠을 잤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랬는지 뭐 그다음에 회사 생활 괜찮은데 아이 태어나고 나서 아마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다가 새벽에 잠깐 깨는 경우라든지 해 뜨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는 그냥 막 11시까지 자도 돼 그러면 그냥 잤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사실은 잠을 못 자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잠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수면 호르몬, 이 멜라토닌 있잖아. 네네. 이게 이제 진짜 30대 후반서부터 뚝 떨어지면서 30대 후반이 때까지 네네. 떨어지면서 맞아요. 점점점 이제 수면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잠은 자도 자주 깨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멜라토닌과 상관없이 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아침에 높았다가 밤에 뚝 떨어져야 푹 자는데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이면 코티졸이 계속 높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악순환으로 한 10시에서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꾸준히 나와야지 성장 호르몬의 애들은 키를 키우지만 우리 같은 성인은 뱃살도 빠지게 하고 잠도 잘 자게 하는데 잠을 자꾸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보시고 뭐 다른 영화도 보시고 하시면서 늦게 2시 이후에 3시에 4시에 자면 그다음 성장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 다음은 또 악순환으로 잠을 못 자고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수면에 깊이 그러면 다들 잠을 잘 자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요새 뭐 워낙 유튜브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잠이 안 오면 햇빛을 보세요 아니면 뭐 따뜻한 우유를 드세요 운동하세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잘 못 자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있을까요? 좋은 방법은 일단 수면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면 환경이 뭐냐, 내가 2시에 자고 3시에 자고 나 그래도 뭐 10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일어나니까 뭐 7시간 잤어 괜찮아가 아니라 어떤 시간에 자더라도 아침에 7시, 8시 이렇게 딱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네, 왜냐면 내가 언제 자고 싶어 해서 자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햇빛이 눈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15시간 후에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시에 잤건 상관없이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라. 네. 일정한 시간에 자라가 아니라 역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피곤하더라도 하루 좀 피곤하더라도 벌떡 일어나면 밤에 잠이 잘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때부터 햇빛을 보니까 또 15시간 후에 내가 자고 싶은 12시, 뭐 1시 이전에 잘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햇빛을 보다 보면 햇빛 보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세로토닌 만들어져야 그다음 또 잠자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햇빛 보는 것도 되게 좋고, 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잠을 못 자니까 내가 몸을 좀 피곤하게 해서 저녁에 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막 저녁 자기 전 한 3, 4시간 그 전에 해야지 뒤늦게 늦게 하다 보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운동도 아침 운동을 하고 낮 운동을 하고 저녁에 좀 삼가하셔야 되고, 또 하나 또 그러면 배부르게 먹고 자볼까 야식을 하면요 음식을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인슐린 호르몬이 올라가면은 저녁에 또 잠을 잘 자게 해서 성장 호르몬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잠자기 한 4시간 전에는 음식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핸드폰이라든가 이렇게 뭐 불빛, 블루라이트나 햇빛 이런 불빛을 보면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안방 자는 데에는 핸드폰 안 놔두고 뭐 말을 놔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멀리 하는 게 좋죠. 어쨌든 잠을 잘 자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저 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잠을 하루 안 자는 것보다 차라리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담배를 엄청나게 피는 게 차라리 낫다. 잠이 그만큼 사람한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잠깐 봤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잠 말고 좀 더 짚어볼 게 혹시 있다면 그다음 중요한 거는 역시 움직임이에요. 사실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저 운동할 시간 없어요, 운동 싫어요 그러는데 사실 운동이라는 게 뭐 어디 가서 헬스 가서 끊고 PT하고 이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인데, 특히 사실 저는 이제 50대 이상의 제 친구들한테도 늘 말하지만 우리가 양치질하듯이 50세 이상의 운동은 책무다. 너가 이제 정말 앞으로 뭐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자꾸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운동을 굳이 PT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집 몇 층이에요? 아파트 사진 물어봐요. 그래서 뭐 10층이에요? 뭐 15층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15층이면 10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걸어 올라가시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무조건 5층 이상은 걸어가자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제 5층이고 지하 3층에 주차를 하면 이걸 다 올라가면 8층이니까 그게 힘들 때면 지하 3층에서 1층까지만 걸어 올라가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서 3층에서 또 한 2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타고, 그래서 하루에 5
4층 계단은 눈에 보이면 무조건. 그리고 좀 환자가 없을 때는 화장실도 제가 5층이지만 4층, 3층 화장실까지 내려갔다가 와서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사실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아예 안 하는 거랑 그래도 하루에 뭐 5층이라도 올라가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지만 좀 움직임을 많이 해라. 뭐 굳이 뭐 등산 가시고 헬스장 끊고 하실 필요는 물론 안 없지만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가는 것도 되게 좋으세요. 네. 좋은데 요런 움직임이 사실은 뭐 내가 뭐 살 빼려고 다이어트가 아니라 활력도 있지만 장내 미생물도 이렇게 움직임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 유익균들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늘 무조건 걷기, 틈틈이 움직이고 사실 움직일 뭐 이렇게 관절도 아프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내 몸을 굳지 않게 하는 거. 뭐 일어나서 뭐 두피 마사지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저희 아버님도 87세인데 일어나면 머리 두드리시고 손 잼잼잼 하시고 뭐 여기저기 다리 마사지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 몸을 굳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또 운동의 하나라고.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잠이랑 움직임 말고는 또 좀 짚어볼 만한 게 제일 중요한 것도 스트레스 덜 받기. 네, 그래서 제가 좀 젊게 살려면 영거하려면 eat well, 그 다음에 eat well, sleep well, 그 다음에 스트레스 레스, stay active. 그래서 yes 요법을 강조하는데 아까 먹는 거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sleep well 잘 자야 되고 stay active,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또 하나 마지막 스트레스 레스. 예.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뭐 사람들이 뭐 이 정도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지 뭐 괜찮겠지 하는데 그게 내가 받는 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코티졸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고 스트레스로 올라간 분들이 장이 또 많이 새서 새는 장 증후군 때문에 나는 그냥 음식 먹고 소화는 괜찮았지만 안에 장이 새다 보니까 독소들이 간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서 잘 붓고 만성 피로에 뭐 여기저기 검진은 괜찮다 하지만 늘 몸은 잘 붓고 피곤하고 관절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 논문 나온 것들은 마사지, 명상, 걷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도 명상은 좀 잘 못하는 그런 늘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스트레스라는 게 저도 사실은 원래 인생에 스트레스라는 걸 거의 받아본 적 없이 살았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쟤는 뭐 너무 좀 그런 이야기를 긍정적이라기보다 그냥 별 생각 없다라고 이랬는데 이제 여기 저희 사무실 와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막 생기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재밌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안 풀리고 벽에 부딪히면은 골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네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하면 더 받는데 저도 말씀 주신 명상이랑 걷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걷기를 하다 보면 진짜 픽업사에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막 생각이 많더라도 걷다 보면 막 이렇게 정말 생각이 많이 줄어드는. 얼마 전에 그 철학하는 50대는 이제 뭐 두려움이 없다 뭐 이런 책 쓰신 작가님이 오셨는데 그분께서도 말하셨던 게 그건 이제 철학 박사님이 철학적으로 사고에서 해서 노화를 좀 이제 늦춘다거나 뭐 늦춘다기보다는 좀 멋있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또 걷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걷기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미용법이요. 제가 처음에 원장님 딱 뵙고 나서 이 피부가 너무 이게 보통 나이가 들다 보면 우선 피부 겉면부터 시작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주름들도 많아지고 막 거칠거칠해지고 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뵈면 그런 게 전혀 이제 거칠거칠하거나 그런 게 전혀 잘 안 보이시거든요. 사실 이제 피부 관리라는 건 아마 뭐 이제 여자들이라면 다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생각보다 신경을 쓰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 얼굴에서 거울 보면 어머니 얼굴이 보인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저도 사실은 화장품을 많이 애용하진 않아요. 그냥 정말 스킨 정말 토너 바르고 위에다가 보습크림 하나 바르고 선블록 바르고 끝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블록을
저는 일요일에도 바르고 그냥 눈 뜨면은 토너하고 왜 보습제하고 선블록하고. 왜냐면 광노화가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야 밖에도 안 나갔는데 왜 바르니 그러는데 창가에서도 우리가 그런 햇빛이 들어와서 걸고 그 안에 자외선이 광노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선블록 안 바르시죠? 그쵸. 저는 군대 있을 때도 땡볕에서 막 땅 팔 때도 안 발랐고 요새도 사실은 제가 이 촬영하기 전에 요것도 이제 선크림은 발랐거든요. 네. 그 좀 뽀얘 보이려고. 근데 야외 활동할 때 거의 안 발라요. 네, 그래서 그냥 요즘 자외선 차단은 이렇게 막 하얗게 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쟤를 그냥 계속 바르다 보면 나중에 이게 뭐 당장이 아니지만 5년, 10년, 60세 됐을 때 확실히 남들보다 주름이 덜하구나. 제일 좋은 사실 저는 항노화의 화장품은 자외선 차단제예요. 한 뭐 SPF 30 이상 조금 야외 활동 많이 하거나 일요일날 애들하고 많이 놀아주거나 뭐 좀 많이 야외 활동 등산하시면 SPF 50까지는 바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보습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세수하자마자 거의 한 30초 이내로 빨리 이렇게 토너하고 건조하게 놔두지 않고 이렇게 좀 수분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사실 나이 들면서 피부 밑에 콜라겐은 자생 능력이 있어서 합성되고 소멸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합성되는 것보다 소멸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주름이 생기고 처지고 이런 거라 뭐 먹는 콜라겐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주 미약하게나마 도움은 되지만 바르는 콜라겐을 만들어주게 하는 바이타민 A 크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동네 피부과나 가정의학과나 가서 뭐 스티바이라고 전문 의약품이라 그런 걸 그게 이제 유일하게 비타민 A 크림이 주제 검사하니까 콜라겐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스티바 A 크림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게 콜라겐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피부가 약간 필링 기능도 있어서 또 따끔따끔해요, 자극되게. 이런 분들은 그게 조금 약하셔서 비타 A 크림이라고 아마 올리브영 같은 데 팔 거예요. 비타 A 크림. 비타 A 크림. 예. 그럼 아까 그 병원에서 한 거는 스티바 A. 스티바 네, 스티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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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이제 스티바 A 연고, 그래서 약국에서 팔거든요. 전문 의약품이라. 네, 그래서 이 스티바 A 연고가 사실은 뭐 피부과뿐만 아니라 여의사들은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가성비 좋은 화장품으로 한참 이렇게 좀 많이 썼던 때가 있고, 요게 이제 화장품, 왜 여자분들은 아실 거야. 안티에이징 화장품 레티놀. 그게 아는데 레티놀은 요런 스티바에 같이 레티놀 애시드에 약간 약한 화장품 같은 건데 약하다 보니까 효과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없지만 효과도 떨어져서 요 레티놀 애시드하고 레티놀 사이에 레티날이 부작용도 없어서 효과가 좀 좋다. 이렇게 그게 바로 비타 A 크림입니다. 요 올리브 영이나 아마 이제 그런 데서 편의점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 소수기는 하지만 아마 남자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네, 남자분들도 괜찮으세요. 그래요? 남자분들도 괜찮은데 단 조심할 건 저녁에만 얇게 바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성분들이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좋은데 햇빛을 보면 광감인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여기가 좀 색소가 좀 어두워지거나 이랬었어서 밤에 얇게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무조건 세수하니까 저녁에 바르시는 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나자마자 선크림, 그죠? 선블럭을 바르는 거. 일어나자마자 아니고 그 일어나자마자 이제 토너, 보습 건조하지 않게 세수하고 하고 토너 위에 크림하고 마지막에 이 선크림을, 그러니까 요 자외선 차단을 뭐 매일매일 나가지 않더라도 실내에서 창가도 있으니까 바르시는. 그러면 원장님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이 선크림을 아침에 한번 바르면 끝인가요? 아니면 점심 먹고 또 바르세요? 저는 뭐 일상적으로 크게 이렇게 야외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정도 발라주시면 되고요. 나가서 좀 땀 흘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3-4시간마다 발라주시면 좋죠. 그리고 혹시 그 아까 보습도 이야기하셨는데 일 하시다가 이렇게 미스트를 좀 뿌린다거나 그런 것도 하세요? 네, 저는 안 하는데 뭐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미용법 중에서 이야기할 건 요 정도가 될까요? 네, 나머지 하나는 사실 이제 뭐 의학적인 뭐 시술들 뭐 내지는 뭐 리프팅 레이저 이런 것들은 저는 40 넘어가서는 사실 저도 이제 54세지만 45세서부터 1년에 한 번씩 제 생일에 셀프로 저한테 선물을 이제 리프팅 레이저 선물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레이저 하면 피부 얇지 않아요, 뭐 예민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옛날 IPL 같은 색소 레이저고 요즘은 안티에이징 레이저로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만들어주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내가 이런 생활요법을 하고도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뭐 이것저것 막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제가 이렇게 적금을 부으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한 선물로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뭐 어디서 들었는데 비싼 화장품 괜히 비싼 거 막 몇십만 원 되는 크림 바르는 거보다는 그거 돈 모아가지고 가서 레이저 한번 쏘는 게 낫다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제 뭐
나쁘진 않지만 또 사람들에 따라서 제대로 알고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한테 맞지 않은 정말 레이저가 뭐 아마 여자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뭐 슈링크도 있고 뭐 써마지도 있고 울세라도 있고 뭐 리제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잘 모르고 나한테 맞지 않는 걸 정말 큰 돈 모아서 딱 했는데 하고 나면 오히려 볼이 꺼지고 더 나이 들어 쾌하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나한테만 퉁퉁한 얼굴에는 지방도 없어지면서 얼굴 라인을 좀 좋게 하는 또 레이저가 있고 오히려 마른 얼굴은 콜라겐이 채워져서 좀 업되는 그런 레이저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또 정확하게 전문가하고 상담을 시술해서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원장님 지금 뵈면은 굉장히 동안이신데 친구들이랑 동창회 같은 거 딱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딱 팔짱 끼고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얼마나 늙었나 보자 이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동안으로서 좀 이렇게 살아가는 기분이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유, 뭐 남다를 것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남다를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 뭘 하는데 주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뭐 무슨 볼일이 있어서 미국에서 5박 6일 뭐 좀 볼일을 보고 또 오자마자 코로나 검사하고 하루 딱 있고 그 다음날 가서 의사들 학회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저도 이제 있는 유튜브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50대 중반인데 이 스케줄을 어떻게 내 나이가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냥 그러한 거에 있어 주저함이 없고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내지 활동적으로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1.5배속으로 좀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게 오후 8시입니다. 금요일 저녁 오후 8시고 진료를 마치시고 이 강남에서 합정까지 운전해서 오셨어요. 저녁 식사도 못 하셨죠? 네, 중간에 또 김밥을 먹고 왔습니다. 소식. 네. 네, 왜냐하면 시간도 중요해요, 정말. 네, 요거 네. 말씀 못 드렸는데, 가능한 12시간 이상 공복이 돼야지 잠잘 때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제 좀 안에 뭐 나쁜 염증세포들은 없애고, 우리가 아토시스라고 하는데, 나쁜 세포 없애고 정화작용을 일으키는데, 음식에 계속 들어가면 그렇게 해독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원칙을 7시 이전에 먹고 아침 7시에 먹는데 12시간 이상을 공복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데 요렇게 저녁 스케줄 있을 때는 제가 저녁에 그래서 김밥을 차에서 먹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이어트로 잠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그 자기 전에 배가 고프면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뭘 먹거든요. 근데 뭐 먹으면 잠이 너무 잘 와요. 저는 식곤증이 좀 있는 편이라서.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데 그게 너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그 드시는 게 좋은데 드시는 종류죠. 견과류 같이 오메가3 있고 지방이 제가 우리가 15에서 30% 정도 적정이 필요한데 그 지방이 사실은 불포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견과류 한 줌 정도 드시는 거 괜찮고요. 정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장내 유익균 늘려야 되니까 무가당 요거트 같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뭐 따뜻한 우유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그러고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숙면을 취하는 게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